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KDDX 제대로 건조될까? 판결문을 보니 214급 잠수함 꼴나게 생겼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사가 현대중공업이 KDDX 기밀을 훔친 사건에 대한 재판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은 그동안 언론사와 현대, 해군 이런 데서 현대중공업이 KDDX의 기밀을 빼간 장소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본부 함정기술처를 방문해서 기술을 빼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판결문을 입수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기술을 빼낸 장소가 해군본부가 아니라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1층에 있는 흡연실에서 군사기밀을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설계도를 건네준 사람은 해군 장교는 맞는데 해군본부 소속이 아니라 방사청 소속이라는 겁니다. 방사청 소속의 해군 장교가 KDDX의 설계도를 지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방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방사청 소속의 해군 장교라고 해봐야 실무자에 불과하고 그 실무자가 대우해양의 KDDX 설계도를 지 마음대로 들었다가 현대중공업에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청장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청장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제3의 세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일에 국정원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방사청 직원이나 해군 장교들, 방사청장 같은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을 줬겠습니까? 2,000만 원을 줬겠습니까? 무려 7조 원 사업입니다. 10%만 잘라줘도 7천억을 갖다 준 겁니다. 이게 이번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나 또는 일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군 전투식량 비빔밥 납품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비빔밥의 보존연한이 3년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참기름이 보존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은 기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그런 악덕 기업은 다시는 군납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다시 비빔밥 납품업체가 또다시 입찰에 참가한 겁니다. 입찰에 참가하고 당당히 납품업체로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방사청 직원들이 그 납품업체에게 경쟁업체의 입찰 서류를 다 복사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된 그 업체가 어떻게 다시 재입찰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취재해봤더니 그 업체 소재지가 나주랍니다. 나주. 그런데 나주시청에서 참기름 보존기간이 6개월이라도 비빔밥 보존기간 3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준 공문 한 장으로 검찰도 끽소리 못하고 식약청도 끽소리 못하고 국방부도 끽소리 못했다는 겁니다. 나주에는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 서버를 다 갖다 놓은 인터넷진흥원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식약청도 국방부도 나주시청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그렇게 보도되고 그 다음에 비빔밥 납품업체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남대문 시장에 낙가마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경우 본인들 비빔밥에다가 참기름 상한 거 딱 넣어서 납품해가지고 결정적인 작전이 있을 때 그런 불량식품을 장병들에게 보급해가지고 갑자기 설사를 하게 되면 작전 망하는 겁니다. 일개 비빔밥 회사가 그런 권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무시무시한 힘의 조정을 받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국방부나 검찰이나 식약청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사청은 아예 경쟁업체에 입찰 서류를 내준 겁니다. 이런 판국의 해군 장교가 방사청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예 설계도를 갖다가 현대중공업에 갖다 준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7조 원의 KDDX 사업을 방사청에서 현대중공업을 우선 협정 대상자로 선정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 사업은 현대도 줘버린 겁니다. 이거는 남대문 시장 낙가마 이런 애들도 그러진 않아요. 현대는 말입니다. 정주영이가 과거에 소 1,000마리를 갖다가 북한에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가서 떨어져서 정치 보복을 당할까봐 북한에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소하면은 농사 짓고 잡아먹는 식량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소를 전략 물자로 취급합니다. 왜냐면은 전쟁이 나게 되면은 트럭이나 이런 거는 다 공습을 당하지만 농민들이 우마차를 끌고 가는 거는 공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소를 전략 물자로 주장해 놓고 우마차도 전략 물자로 주장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분댓말로 혐오를 계속 취하고 물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얼마 전에 북한에서 소 잡아먹었다고 사형당한 이유가 바로 국가 전략 물자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압력으로 정정위가 정치적 보복을 안 당했고, 그리고 바로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현대건설 회장이 북한에 수억 달러 갖다 줬다가 참변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214급 잠수함을 만들 때도 현대중공업 상무를 방사청장으로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재래식 전력 중에서 우세하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수중전력입니다. 그런데 남한이 214급 잠수함 9대를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바로 현대중공업 상무를 방사청장으로 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배락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보안사 해군 중령을 대령으로 임명해가지고 딱 잠수함 사업 단장으로 앉혀버려가지고 다 못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기밀도 다 훔쳐갔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밀매들이 잊어먹거나 말하기 어려워서 모른 채 하는 사건, 바로 ADD 기술 저장 컴퓨터의 서버체 털어다가 아랍에미레이트로 건네준 사건. 이것도 바로 그 왕사청장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 안 하고 외신들은 몰라서 지금 보도를 안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의 유수한 방산업체가 한국의 기술로 미사일들을 만들어서 브라질, 터키 이런 데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임기 끝나기 직전에 ADD의 비밀 출장소를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설치해줬습니다. 그런 돈이 다 지금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보안사에서 이거 모르겠습니까? 문재인 때 안보사 사령관 했던 놈이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로 가 있으면서 ADD 비밀 출장소 개소식에 나타났던 겁니다. 조사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축하하러 나타난 겁니다. 지금 신형 참수리 고속정부터 고속함, 호위함, 구축함 모두 다 성한 게 없습니다. 어디 하나가 망가져 있어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제 성능을 발휘 못한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KDDX도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이미 얼로 중국과 북한으로 다 넘어간 거죠. 이런 나라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젊은 애들이 과외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밤새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따다가 기껏해야 말단 공무원 하는 걸 보면은 이걸 놔둬야 됩니까? 안기부 이후에 국가정보 체제는 무너져서 없는 겁니다. 제가 대구급 배치 3 A사 사면 레이더가 레이더 작동을 2면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배도 다 그렇게 한다. 미국 이지스함도 2면만 활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면 A사 레이더를 다는 것은 360도 전 방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2면만 교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그냥 뺑뺑이 달지 뭐하러 사면 A사를 달겠습니까? 미국 이지스함들이 2면씩 키고 다닙니까? 그럼 레이더 거는 다른 2면은 공격당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뺑뺑이를 다뤄도 360도 감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나라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재판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것 같으면 현대나 변호사나 방사청이나 피고들이 전부 다 소송 사기꾼 같은 짓거리를 했는데 그래도 재판장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준 것 같습니다. KDDX 사업도 까딱 잘못했다가는 어디 하나 결정적인데 못쓰게 만들어 놓는 반쪽짜리 구축함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거짓말들 너무 잘합니다. KDDX에 미국이 까무러치고 일본이 뒤로 넘어집니까? 이런 유튜브들이 몇십만씩 또 구독자가 있습니다. 한심하죠.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래도 구독을 꼭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에서 감사드립니다.